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맞은 두 번째 어버이날인 오늘, 올해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자녀와 부모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와 승합차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젯밤 서울 송파구에서는 행인을 치고 그냥 가려던 차량을 시민들이 막아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발을 검토하자 민주당은 총리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 3명 거취가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10대 4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2명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현금과 소지품을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차량 번호를 기억해뒀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습니다. 1년 전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군 병력까지 투입해 처음 봉쇄했던 미국 뉴욕주의 도시를 채널A가 다시 찾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시장은 백신이 도시를 살렸다고 거듭 강조했고 뉴욕 도심도 옛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확진자는 다시 700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돌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어버이날도 요양기관에서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자식과 부모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손 한 번, 얼굴 한 번 만져주지 못한 채 벌써 야속한 1년이 넘어갑니다. 첫 소식으로 조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아니 어떻게 난데없이 왔어? 모처럼 자식들 얼굴을 본 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자식들은 귀가 어두운 어머니를 위해 스케치북에 큼지막하게 쓴 편지도 준비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명예가 안 돼서 못 왔어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대보지만 카네이션 하나 못 따라드리는 게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10분 면회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사이를 가로막은 유리벽이 그저 야속하기만 합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집에 한번 가야 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 중인 울산은 이런 면회조차도 무산됐습니다. 영상통화 말고는 가족 얼굴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라죠. 저 긴장하고 있고 작년에는 조금 나았는데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긴장하고 있어요. 장갑을 끼고 가족들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최근 선보였지만 수천만 원 넘는 설치 비용이 부담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2차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부모님 손을 잡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좀 이렇게 만지면서 대화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좀 속상하죠. 백신 그걸 이제 맞으면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나 지금 그거만 기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휘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일선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당초 백신을 맞을지는 자율에 맡기겠다더니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끔 하는 조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 소속 김기범 경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건 지난달 30일.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김 경사 역시 진정 하루 전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직원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개인의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행보를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 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치 않는 접종도 있었던 거고.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사회 필수 인력 대상 백신 접종이 4월 말로 앞당겨진 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장이 나서 직원들이 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경찰청은 사전 예약률이 낮은 시도경찰청에 간부급 책임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등 증세가 나타난 경우가 보고되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인권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네, 시노팜. 중국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이죠. 그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예방 효과가 79%에 달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처음 대유행한 국가에서 백신 생산국으로 중국의 위상도 달라지는 겁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This afternoon, WHO gave emergency use listing to Sinopharm Beijing's COVID-19 vaccine. 중국의 시노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에 이어 WHO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6번째 백신이 됐습니다. WHO는 18세 이상 대상으로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시노팜의 2회 접종을 권고하면서 그동안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예방 효과도 공개했습니다. The capacity of the vaccine to prevent severe disease or symptomatic and hospitalized cases up to 79%. 90%대인 화이자와 모더나보다 예방 효과는 낮고 임상실험에 등록된 60세 이상 데이터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시노팜은 국제 백신 공동 조달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전 세계 공급도 가능해졌습니다. 中方一直坚持疫苗全球公共产品的第一属性，以实际行动确保疫苗在发展中国家的可及性和可负担性。 WHO는 또 다른 중국산인 시노백 백신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두고 야당 공세가 거세지만 민주당은 문제 없다.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역시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까지 모두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여론 반발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서면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죠. 민주당이 곧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감수할 부분은 있는 겁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하고 딸 가족의 펀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수사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의혹 해소 없이는 총리 자격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지금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결심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막무가내 공세라며 흠결없는 후보라고 결론냈습니다. 총리는 장관과 달리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의장에 직권 상정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전공법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장관 후보자 3명입니다. 민주당은 주말에도 관련 상임위원들의 의견과 여론을 취합 중입니다. 국민의 도덕성 기준에 어긋난 부분도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요구를 하고 저희는 이 총을 통해서 의견들을 좀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외교횡령으로 반입한 물품의 영리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일 저녁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선출 뒤 처음 참석하는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여론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리스크를 맞이하게 됐어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취임 엿새째를 맡고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 당명 빼고는 다 바꾸겠다면서 적극적인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주요 당직 대부분을 친문이 아닌 비주류 인사들을 내세웠습니다. 네. 여기에 민생을 강조하면서 송영길 표 쇄신을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 방문에서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어제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 혼자 돌아가셨다. 여자는 바람이 났다면서 기러기 가족을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을 했는데요. 논란이 되자 곧바로 사과하긴 했지만 야당은 여당 대표의 현실인식이 사실상 제로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린이날 찾은 아동복지센터에서 한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산모의 배려가 없이 태아에서 큰 애들이 낳자마자 또 이렇게 내팽개쳐진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주신 여러분. 일단 분명한 건 단어 선택이 좀 거칠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아동복지센터에 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로서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요. 지금 문득 다시 소환되는 게 송 대표가 과거에도 북핵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전술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대표 이 취임 이후에 말 실수를 갖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민생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컨벤션 효과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송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과거 의원일 때와 여당 대표일 때 발언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의원일 때랑 당대표일 때 발언의 무게가 같을 수 없다는 말이 정확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영남당 있고 호남당 없다. 자, 국민의힘은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영남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대구에서 5선을 지냈죠.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히고 다음 주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의 영남당원 비율이 50%에 달해 영남 출신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도 울산 4선으로 영남 출신이죠. 당내에선 민주당 국회의원 누가 호남 일방주의, 호남당 언급한 적 있습니까? 라며 억울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민주당은 오히려 호남 정당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지도부 어제 광주를 찾았는데요. 호남 정당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 광주는 우리 민주당과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 정신의 뿌리였습니다. 호남 단일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서삼석 의원, 심지어 최고위원 입성에 실패했는데요. 전남 고흥 출신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호남당 논란보다는 친문대 비문 논란이 더 컸습니다. 과거 민주당 중진들은 호남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며 호남당 비판을 정면 돌파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지난해 총선 당시 이 같은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지역을 넘어서 전국 정당으로 향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노력해야 국민들의 평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세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지역구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 문화는 유권자들도 좀 질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대단한 범죄 행각을 보도하겠습니다. 또래 청소년을 때려서요, 돈과 물건을 빼앗은 10대 4명이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행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법으로 렌터카까지 빌려서 강도 행각을 저지른 뒤 그대로 차를 몰아서 20km를 더 달아났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차가 유턴을 하더니 흰색 승용차 쪽으로 다가갑니다. 흰색 승용차 뒤를 경찰차 2대가 쫓기 시작합니다. 이 승용차는 10대 청소년이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차량을 타고 도주한 10대는 경찰 추적 끝에 이곳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17세, 18세 청소년 4명은 어젯밤 9시 30분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공원에서 다른 10대 청소년 2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갖고 있던 현금과 가방을 뺏기도 했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렌터카에 피해자들을 태운 뒤 은행 현금 인출기를 찾아다니며 300만 원 넘는 현금을 계좌로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강북구에서 강동구까지 20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번호를 기억했다가 경찰에 신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한 뒤 도주로를 지키다 청소년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차를 빌리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네, 이것도 모자라 아예 렌터카 업체에서 고급 외제차를 훔쳐서 달아난 10대도 있었습니다. 이제 16살입니다. 이 남학생이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이는 동안 차 안에는 다른 10대 청소년 3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에 연행됩니다. 서울 마포구의 렌터카 업체에서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붙잡힌 겁니다. 어제 새벽 누군가 차량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된 렌터카 업체 사장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렌터카에는 GPS가 설치돼 있어 경찰은 업체 사장과 연락하며 차량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냐 계속 물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추적을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거예요. 경찰은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차량을 발견했고 앞을 가로막은 뒤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곧바로 후진해 다시 달아났고 20분 넘는 추격전 끝에 운정동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훔친 렌트카를 운전하던 10대는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둔 채 밖으로 도주해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밖에서도 추격전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차를 이제 나와보다 하나 저쪽으로 튀고 하나 이쪽으로 튀었는데 제 편을 도와주면서 욕설하고 침 뱉고 막 그랬거든요. 차량에는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16살, 나머지 탑승자들은 15살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탑승자 1명을 현장에서 붙잡았고 나머지 청소년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렌터카를 발견한 뒤 호기심에 운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오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어젯밤 서울 송파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서 붙잡았습니다. 사건 사고 김재혁 기자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려고 속도를 줄이는 회색 승용차. 그런데 뒤에서 달려오던 고속버스가 그대로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회색 차량이 밀리면서 다른 차들도 잇따라 부딪힙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 등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회색 차량 탑승자 1명이 다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려 하자 한 남성이 운전석으로 몸을 반쯤 밀어넣어 막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치고 그냥 가려던 승용차를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이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들의 가로막힌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친 것을 알고도 운전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제겐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인데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에도 의대생이던 아들은 실종 닷새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아버지는 숨진 아들을 대신해 시민들에게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타게 아들 소식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인천 노래주점에 들렀던 40대 아들이 사라진 지 17일째입니다. CCTV엔 노래주점에 들어가는 모습은 잡혔지만 나오는 장면은 없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미스터리한 일이 자꾸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언제 사라진 겁니까? 네, 지난달 21일입니다. 저녁 8시 반쯤에 친구와 함께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 들른 게 그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이후 연락이 끊겼는데 지난달 26일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지 보름 넘게 지나도록 남성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네. 노래주점에 갈 때만 해도 친구와 함께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한 사람만 사라진 겁니다. 친구의 이야기가 중요할 텐데요. 네, 함께 갔던 친구는 2시간쯤 뒤인 밤 10시 반쯤 먼저 노래주점을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사라진 남성이 노래주점에 좀 더 있겠다고 해서 자신은 먼저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노래주점에 혼자 남겨진 뒤에 사라진 남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네. 노래주점 주인은 경찰에서 사라진 남성도 다음날 새벽 2시쯤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이 노래주점을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노래주점 인근 CCTV 어디에도 남성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 들어가는 장면은 찍혔는데 나오는 장면은 CCTV 어디에도 안 찍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해당 노래주점엔 외부와 내부에 총 4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바깥쪽에 3대, 내부에 1대가 있는데 일단 출입문 외부에 설치된 CCTV엔 남성이 노래방을 나서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산대를 비추는 내부 CCTV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사라진 남성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마지막 위치도 노래주점 인근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노래주점 안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예단을 해서도 안 되고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경찰은 이 남성이 노래주점 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찰분들 오셔가지고 CCTV 볼 수 있냐고 사람이 왔는데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경찰 견들도 와가지고 이틀 동안이나 다 검사했어요. 노래방에 정화조가 빠져 있으니까 혹시 정화조에 사람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는가 해가지고. 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노래주점이 사라진 남성의 마지막 행선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경찰은 노래주점 주인 등을 상대로 해서 남성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노래주점 주인 같은 경우에는 사라진 남성이 새벽 2시에 나가는 걸 봤다고 해요. 그리고 CCTV는 안 잡혔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본인도 할 말이 있을 텐데요. 네, 사라진 남성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긴 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성은 노래주점에서 나갔다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이 주목하는 것 또 있습니다. 해당 노래주점이 수도권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했다는 점입니다. 수없이 제가 문자 메일 보내고 하면 안 된다 하고 제가 할 기본적인 것은 건물주로서 다 했습니다. 경찰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방역수칙 위반 문제 등으로 두 사람의 감정이 격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라진 남성을 찾는 일입니다. 네. 경찰은 수사 전담반까지 구성을 했는데 사라진 남성이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수사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채용 자체가 많이 줄었죠. 대기업 채용도 수시 형태로 바뀌는 추세고요. 이 와중에 5대 기업 중에 딱 한 군데 유일한 공채 시험의 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절박한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안건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삼성의 대졸공채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직무적성 검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사전에 지급한 시험용 장비로 응시자를 원격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은 내일 직무적성 검사를 마치면 합격자 면접과 건강검진을 거쳐 늦어도 7월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대규모 신입 공채를 진행하는 곳은 지금은 삼성뿐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룹 공채를 수시 채용으로 바꾸자 LG와 롯데도 대열에 합류했고 SK도 내년부터 신입사원을 수시로 뽑기로 했습니다. 경력자들에게 유리해 취업 준비생들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입생에겐 어떻다? 불공평하다. 인턴도 금인턴이라고 경력 쌓기도 힘든데 도대체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좀 되게 아쉬워요. 아쉽고 힘들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취업해 옮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으로 내가 옮겨갈 수 있다면 뭐 취업하는 게 경력이 되고 일을 배우는 기회일 수가 있는데 옮겨갈 확률도 우리 사회는 크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취업 준비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인턴십을 경험하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최소화해 수시 채용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1년 넘게 누구보다 심한 코로나 위기를 겪어온 미국인들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기억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뉴 로셸이라는 곳이죠.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됐던 이 도시가 지금은 활기찬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백신을 맞고 저렇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현지에서 유승진 특파원이 뉴 로셸 시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봉쇄구역으로 처음 지정되며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던 뉴욕주의 뉴 로셸. 1년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7만 명 규모의 도시는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Much better. Much more relaxed. People, and a lot of people have been vaccinated. I've been vaccinated. So I don't even know why I'm wearing this. 이달 초 다시 문을 연 시청도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채널A와 만난 뉴 로셸 시장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이젠 회복된 도시가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Was it a hard experience? Absolutely. The rate of infection is falling. The rate of vaccination is rising. There is a sense, I think, of optimism,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2차까지 성인 백신 접종 완료 비율 40%가 터널의 끝을 보이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수차례 강조합니다. Vaccines, I think, are the primary source of optimism because we really can't overcome this pandemic until a sufficient percentage of our population is vaccinated. 한때 사망자가 속출했던 뉴욕주에서 오는 19일부터 모든 상점과 식당의 수용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벌써 심각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식사 시간이 아닌데 한인타운은 서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손님들로 넘쳐납니다. 8개월 전 취재진이 찾았던 타임스퀘어는 지친 시민이 엎드려 낮잠 잘 정도로 한산했지만 현재 거리마다 깜짝 공연들이 펼쳐지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추고 환호하는 관광객들은 전염병의 공포를 잊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부터 대형 판다까지 관광객이 북적입니다. 뉴욕은 오는 9월 중순부터 브로드웨이 공연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수용 인원 제한 없이 관객 입장을 100%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뉴욕시는 백신까지 접종해주겠다며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I would love the Koreans to come here and get vaccines. That would be wonderful. It'll help our economy as well. I think it's great. Yeah. Let's get things going again. Back to normal, you know? It's about time. It's been, 14 months. 샴페인을 터뜨리기에 이르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뉴욕은 이미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오늘 정오에 별세했습니다. 향년 87세 나이로 6선 의원을 지낸 이 전 총리는 평생 협치를 강조해왔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33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정오쯤 숙환으로 별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총리는 판사와 검사 생활을 거친 뒤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1981년 고향인 경기도 포천에서 민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16대까지 내리 6선을 지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2년 2개월간 국무총리를 맡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최초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예산안 개혁 입법도 아주 중요한 것들 참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정조직법 개정안도 내지 않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영역을 두루 거쳤던 이 전 총리는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2018년 발간한 회고록 정치는 중업이다에서도
통합과 대화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늘 통 큰 정치를 보여준 거목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도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 의회주의자였다며 애도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고 오는 11일 발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채널A에서 방송 중인 군 서바이벌 프로그램 강철 부대에서요, 최근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승하지 못했는데 우승자들보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승패보다는 과정 그 자체에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큰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탈락자들 뉴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군사경찰 특임대 강철부대 SDT 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김민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강철부대 SDT 팀 팀원 강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가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네, 정말 인기를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세요? 좀 가족과 지인들한테도 많이 연락이 오고 있고요. 네. 이제 SDT 선대 이제 선배님들한테도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길거리에서도 이제 가끔씩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셔서 네. 진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자, 먼저 김민수 씨, 군사경찰 특임대 SDT 이번에 예비역 팀장을 맡았어요. 근데 네, SDT라고 하니까 좀 낯선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부대일까요? 저희 이제 SDT라는 팀은 이제 육해공 그리고 해병대까지 전군을 아울러서 다 존재하고 있는 팀이고요. 네. 이제 임무로는 군 내부 강력 범죄 그리고 대테러 초동 조치 그리고 무장 탈연병 네 그런 잡고 그리고 유인 경호 네 유인 경호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특수 작전에 따라서 이제 긴급 군함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테러에 관련된 전술이나 그리고 뭐 전술 폭파, 저격수 교육 이런 것들, 그리고 헬기 레펠, 공수 교육 등 이런 것들 전술적인 훈련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요 탈락팀이 됐습니다. 우리 강준 씨한테 여쭤볼 텐데 시작부터 다 병사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좀 최악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솔직히 좀 그런 생각하고 시작하셨나요? 물론이죠. 저희는 이제 워낙 병 위주로 구성된 부대이기 때문에 네. 전술적으로나 이런 경험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조금 같이 팀원들끼리, 병사들끼리 한번 보여주자라는 네. 그런 마인드로 좀 헤쳐나가보자 해서 좀 으쌰으쌰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장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마지막 탈락 미션 장면입니다. 뒤에 가는 팀원이 부상을 당해서 군장을 들 수 없는 상태에서 저런 장면이 나왔는데 당시 어떤 심경 들으셨을지 좀 궁금해요. 일단 강준 씨가 마지막 미션에서 먼저 앞서서 갔는데 반환점에서 군장을 벗고 다시 뛰어서 돌아갑니다. 네, 사실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제 작정하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대표에서 나온 자리인 만큼 SDT를 대표해서? 네, SDT를 대표해서 나온 자리인 만큼 또 포기라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또 그게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해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민수 씨도 군장을 이제 네. 전후 것까지 들어주면서 그 80kg 정도인가요? 예, 그 정도 80kg였습니다. 그거를 사실 우리가 힘들면 내 몸 추스르기가 힘들잖아요. 어디서 그럴 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럴 생각이 났을까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좀 신체적으로 그리고 멘탈적으로 네. 강인해지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항상 제가 또 군 생활을 하면서 이 동료들을 챙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몸에 습득이 돼서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정민대원이 그 전에 부상이 좀 많이 염려가 돼서 가방을 좀 들어줬던 걸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주에 그렇게까지 의미를 둔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전군 SDT를 대표해서 네. 이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면서 네. 그 탈락 미션까지 왔고 이제 타 부대에서 이제 최약체로 또 인식이 또 되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포기를 한다면은 이제 부상이랑 또 노력 여하를 떠나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내 자신에게. 네네네. 네. 그리고 승부를 떠나서 이제 특임대원들의 이 전후에 그리고 끈기와 근성을 좀 보여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그 MC 김성주 씨가요, 우리 아들도 곧 군대에 갈 텐데 저렇게 한다. 서로 미안해하고 같이 끌어주고 하는 장면들이 정말 감동적이다. 이게 펑펑 우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들이 있는 엄마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같은 이유로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떠나서. 두 분은 또 직업 군인도 아니고 이제 전역을 한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힘들었겠지만은 군 생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스스로에게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복무할 때도 또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지만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강준 씨는 어떨까요? 나에게 군 생활이란? 저는 사실 군 생활을 군 입대를 네. 2번 했습니다. 예? 군대를 2번 갔다고요? 네, 처음에 이제 해병대 부사관으로 이제 입대를 했었다가 예. 부상을 입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퇴소를 해서 이제 다시 재입대를 택한 곳이 SDT라는 곳이었는데 이런 이제 뭔가 저한테 다가올 저한테 있는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을 군 생활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강준 씨, 병역 문화가요, 많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전화도 쓸 수 있게 한다고 하고, 그때는 안 그랬죠. 네, 계실 때는. 두 분 복무 때랑도 다른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 체험해본 분들로서? 이런 군인들에 대한 네. 그런 이제 사회적인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복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20대 청년들이 남녀할 것 없이 굉장히 힘듭니다.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많이 절망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은데 반면에 두 분께서 정말 그 20대 청년의 싱그러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면서 위트도 있고 깡도 있고 또 유쾌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많은 기감이 됐는데요. 끝으로 이제 프로그램 보고 응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좀 거꾸로 보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응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30이잖아요. 네. 이제 20대고 저는 이제 30대인데 2030 세대가 진짜 지금 요즘 힘들다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일상 속에서 저희 강철 부대가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런 뜨거운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의 열정의 불씨와 감동의 파도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강준 씨. 네. 저도 이제 현재 좋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조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간다면 진짜 성공을 하지 않을까, 네. 박수를 받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우승자 못지않게 정말 탈락을 했지만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두 분, 강철부대의 김민수, 강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야구에서는 이틀 연속 4경기씩 무려 8경기가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황사가 문제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된 황사. 잠실야구장 관중석에 먼지가 쌓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눈이 피로해지면서 눈도 많이 깜빡이게 되고 인공 눈물도 많이 넣고 막 그러다 보면은 막 잠 오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어제 황사로 인해 4경기가 연기돼 오늘 9경기가 계획돼 있었지만 오늘 낮 편성된 4경기가 또 연기된 초유의 사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고 문자 와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일단 야구장 한번 가보자 이러고서 와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던 중이었어요. 선수들은 마스크로 단단히 무장한 채 야간 경기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경기에서는 탁한 공기를 가르는 시원한 홈런이 터졌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아 터커가 총알 같은 스리런 홈런을, 잠실에서는 LG 라모스가 스리런 홈런을 쳐내며 부진을 털어냈습니다. 대구에서는 롯데 이대호가 1회 초부터 125m짜리 투런 홈런을 치자 삼성 피렐라도 2회 말 보란듯이 투런포로 응수하며 접전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반갑지 않은 황사 소식 오늘까지입니다. 어제 오늘 황사로 인해서 목도 따갑고 건강 걱정되셨죠? 다행히 내일 낮부터 차차 좋아져서 공기질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호흡기 걱정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이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물을 자주 드시고요. 실내 습도를 50% 선으로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영동엔 강풍까지 불고 있어서 불이 붙기도 쉽고요. 번지기도 참 쉽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10도 안팎에서 출발해서요. 20도를 훌쩍 못 돌겠습니다. 월요일엔 중부지방에, 수요일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요.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올라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